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자, 어제 연결해서 우리 부자 가문 하다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년의 역사를 보면 뭐 이러쿵 저러쿵, 그죠? 말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을 100년으로 잡으면 아무 소리도 못한다. 입도 뻗고 못한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인정이 되고 그 말이. 자, 245페이지 정주영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부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거, 세대를 거친 부, 그죠? 부의 연속성. 제가 엄청 요즘 꼽혀 있는 거거든요. 부의 연속성. 그러니까는 이제 누구라도 처음부터 부의 연속성, 그러니까 내 자식, 내 손주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조금 이게 뭐 갖춰졌다고 해야 되나? 조금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숨 좀 돌린다? 뭐 이렇게 되면 정말 여지없이 보여지는 것이 자식이고, 아직 뭐 손주도 없지만 그의 자식까지, 내 자식의 자식까지도 생각이 가는 거죠. 생각이 간다. 근데 그냥 이런 느낌이죠. 처음부터 플랜이었으면 어떨까? 그게 나 좀 이제 살만하고, 좀 뭔가 좀 기반이 다져진 것 같으니까, 그래. 우리 자식은, 그래. 우리 손주는.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기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거죠. 부자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냥 막연하게 나 너무 잘 살고 싶어. 이런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플랜이 명확했다면, 뭐가 생깁니까? 이 목표가 명확한 거. 플랜이 명확한 거에 따라 계획이 명확해지면, 목표와 계획이 명확하면, 단지 그걸 명확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뭐가 생겨요? 통찰력이 생겨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사실 강력하게 생깁니다. 자, 우리 정주영 회장님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분이 부의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부의 시간 속에 있었고 격변하는 부가 이루어지는. 근데 누구나 다 그 부의 시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정주행 회장님이 살았을 때만 부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있다. 주기를 따라서 계속 있다. 이때 정주행 회장님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다행히 그분이 거기 있었고, 두 번째는 부의 장소에 있었다. 시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어나는 대도시, 서울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의 능력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임자해봤어. 이게 이제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의 한 칼은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거 앞에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 나는 나에게, 이렇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예를 들면, 라는 어떤 선택지가 나왔을 때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 어, 어려운 거 선택할 거야. 요런 게 있냐는 거죠. 난 무조건 긍정적인 거 선택할 거야. 어, 나는 무조건 뭐 어려운 거 선택할 거야. 나는 무조건 시간이 더 긴 걸 선택할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근데 정주혜 회장님은 뭘 선택한다? 경험해봤냐? 경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을 해보지 않고 그 일의 원리를 알 수가 없고, 안 해본 사람 말은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은 모든 일은 막상 해보면, 우리가 눈이 제일 게으르다죠. 눈이 제일 게으르다. 일단, 우리가 뭔가를 딱 이렇게, 예를 들어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엉망진창이야. 눈으로 보면 뭐예요? 한숨이 나오고. 이걸 해야 되고. 눈이 제일 게을러서 그래요. 그러면 제일 부지런한 애는 누구예요? 손과 발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막상, 이렇게 해보기 전에는 막, 오만 생각이 다 들지만, 근데 또 막상 진짜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진짜 많아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우린 다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는 이 아버지의 부의 실패 원인을 얘기합니다. 일단 정주 할아버지 때부터, 1950년대 똑같이 정주 회장님이 있었을 때 자기의 할아버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의 이동 장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득과 실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잘라본다 해야 되나? 저는 이제 뭐 홍상수 씨 있죠. 물론 뭐 되게 뭐 일이 많으시지만 그분의 영화 제목 하나는 제가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도건가? 그렇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건가? 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잖아요. 그냥 그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 게 참 많죠. 난 지금 너무 맞아, 이게. 그래서 선택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틀린 게 돼버리고. 내가 그때 선택할 때, 틀린 선택을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맞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어, 없어요. 이게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은 선택을 했어도 그 선택을 옳게 만드는 능력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속성, 유지 뭐 이런 거겠죠. 내가 지금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죠? 그것을 또 바꾸는 능력이 있으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한 선택을 정말로 지켜내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요 할아버지는 뭐다? 이게 그때는 득이었을 수 있죠. 올바른 선택이었을 수 있어요. 그죠? 곡창지대였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살았던 데는 곡창지대.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뭐 농촌 생활이 결핍이 없어. 뭐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사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에 곡창지대에 살았던 것은 굉장히 가족들에게는 옳은 선택일 수 있죠. 그때는 너무 맞는 거. 그런데 통찰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냥 거기 안주해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실이죠. 그땐 득이었으나. 자, 근데 만약에 증조 할아버지가 부의 이동 장소에 만약에 그때 만족하지 않고 정주행 회장처럼 도시로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의 가문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건 또 알 수 없다. 왜? 능력이라고 하는 한계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의 능력을 저해하는 결정적 장애 요소인 할아버지는 또 뭘 갖고 있었다? 술을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술은 그냥 단순한 술이 아니다. 자, 술은 무절제, 술의 게으름, 술의 향락이 따라 붙는다. 이 따라 붙는다에 좀 여러분 별표를 칠 수 있으면, 음. 나의 어떤 행위에 무엇이 따라 붙는가? 나는 그냥 부정적인 말, 예를 들어 한마디를 탁 했을 뿐인데, 부정적인 판단을, 부정적인 행동을 하나 했을 뿐인데, 그게 내가 한 행위 하나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따라 붙는다는 거, 따라 붙는다. 음, 이 따라 붙는다. 내가 긍정적인 뭐 어떤 뭘 했을 때도 무언가가 따라 붙는다. 이 따라 붙는다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A하고 B하고가 계속 격차가 나는 이유는 뭐다? 그 행위 하나하나만 로 끝나버리면 뭐 그죠? 근데 붙는다는 거예요. 각자. 어.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부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그냥 술 한잔 했을 뿐인데 그 술에 뭐다? 게으름이 따라붙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술 마시고 난 뒷날이 어땠나? 뭐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저도 그래요. 아무것도 하기 싫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계획 뭐 이런 거 다 미루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것이 따라붙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그래서 부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 자, 다음은 할아버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다. 본인의 할아버지도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도시개발이 붐이었기 때문에 땅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시기에 분명히 그 시간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땅을 보는 눈이 없었다. 놀러 간 거 같아요. 그쵸? 예, 어디로? 없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보면 많은 기업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속성은 뭐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번 게 많다. 너무 재밌는 일 있었죠. 정용진 회장님인가요? 자기가 이때까지 번 소득보다 그 옛날에 사놓은 땅
을 팔아가지고 몇백, 뭐 훨씬 더 큰 소득을 얻었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죠? 이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얘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이 가문이 부를 이루지 못한 이야기 249페이지. 첫째는 증조 할아버지 농촌 정착이 가장 결정타였고, 둘째는 돈보다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문제였고, 자, 셋째는 이게 중요해요. 부동산과 부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결의 동그라미. 연결의 동그라미. 우리가 생각보다 연결을 못해요. 음, 연결이 돈이에요. 연결이 돈이에요. 그래서 뭐 넷째는 시대적 변화에 주목하지 못했다. 연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계속 연결을 많이 해봐야 된다. 심심하면 뭐 해봐라? 연결해라. 그럼 우리가 굉장히 창의적이다. 어, 뭐 이런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나도 창의적이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게 될까? 음, 연결을 많이 시키면. 예를 들면, 시간은 금이다. 은유법이라고 얘기했죠. 시간이라고 하는 거하고 금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시간하고 금하고 연결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요즘 이렇다던데 라고 하는 것을 오른쪽에 쭉 쓰시고, 왼쪽에 또 다른 말을 쭉 써시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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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연결. 그러면 뭐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냥 연결시키는 거. 사실은 이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다? 연결. 누구라도 이건 다 못해요. 이 집뿐만이 아니라 뭔가 결과를 못 내는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뭐다? 연결.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끝내버린다.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지 않는다. 자, 가장 연결하지 않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를 연결하지 않죠.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를 연결하십니까? 연결하지 않죠. 그냥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돈만에 해당되지 않아요. 연결시켜라. 어. 우리가 진짜 과거와 오늘이 연결되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인지하고, 오늘과 내 미래가 연결되어 있으면 완전히 인지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연결시킬 게 많습니다. 종류별로. 자, 지금 우리에게 하는 아버지의 말은 뭐다? 1번, 21세기 부의 이동 시간은 지금 부의 이동은 뭐야? 코로나 이후 10년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코로나 이후 10년 다 안 지났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때, 어, 보이죠? 지나고 나면 보이죠? 근데 이 시간 안에 있을 때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왜냐?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나면 그 익숙함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가 기회였네를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직 그 기회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 자체를 한번 인지하셔라. 지금 시간 안에 있다고? 부의 시간 안에 있다고? 이렇게 한번 다시 봐보자는 거예요. 제 말은. 둘째, 21세기 부의 이동 장소는 뭐다? 디지털이라는 거, 디지털. 그래서 스스로 디지털 개척민이 되셔야 된다. 우리 개척민이 뭐예요? 깃발 꽂으면 내 땅 되는 것처럼 디지털 개척민이 되셔야 한다. 이거는 하루빨리 되셔야 돼. 하루빨리. 하루빨리. 251페이지. 21세기 부의 이동 능력이 뭐다? 뇌라고 했죠. 뇌. 사고력. 21세기는 사고력이 부의 이동 능력이다. 몸으로 익힌 온갖 물적 토대 위에 생각의 건축물을 세워내는 것이 뭐다? 사고력이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부의 이동 능력을 갖추고 어, 너의 일가를 이루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때는 이루지 못했으니 네가 자식이 일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자식도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식이 또 어, 일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와 학습을 시키는 거 중요하다, 그죠? 이제 뭐라고 또 썼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조금 없는 거,
그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이래요. 어떻게 그 성경에도 빈부격차가 써져 있다, 그죠? 양극화가 써져 있어요. 성경에도 빈부격차의 골이 점점 깊어진다. 없는 집안은 그 없는 것마저 빼앗기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인간의 존재가 그냥 소비의 존재로만 남을 수 있다. 지금 AI 시대에 AI의 로봇에,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빌 게이츠가.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원래 인간은 일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인간은 사유하고, 그죠? 요런 존재인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AI가 발전하고, 그러니까 로봇가 발전해서 인간이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게 정말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어떻게 하지? 과연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난 어떤 존재가 될까를 고민할 때, 빌 게이츠는, 이제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야. 어. 그 누군가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서 와!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오지? 이렇게, 요런 데 차이가 있다. 그죠? 어쨌든 빈부격차는 뭐 자본주의에서는 양극화는 뭐 빼놓을 수 없죠. 그죠? 근데 근대 이전의 혈통은 혈통이 가문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뭐가 가문을 만든다? 돈이 가문을 만든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 뭐 가문이 나오기 어렵다 이런 말을 아버지가 쓰면서 맨날 사랑한다 아들을 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썼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라고 썼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자,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오늘은 인심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인심은 뜻 그대로 사람의 마음이다. 인심이니까 그죠? 사람의 마음이다. 남의 딱한 처지를 헤아려 알아주고 도와주는 마음도 그 인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남의 딱한 처지를 헤아려 주는 마음, 내 마음 안에 타인의 딱한 사정을 알아주는 누군가를 헤아려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마음, 내 마음 안에 그 헤아려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 자, 빌 게이츠 연설문을 씁니다. 빌 게이츠가 했던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말 중에 뭐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말이었죠. 254페이지. 자,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원래 불공평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죠?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할아버지는 그 일을 뭐라고 생각했다? 기회라고 생각했다. 음, 기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라는 것이 뭐 단지 금전적인 면만을 가지고 불공평하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 불공평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죠. 자, 누군가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불평불만한다. 그런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세상에 공평할 수 있겠어? 그렇죠? 관점의 차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음, 어려움을 겪어내는 차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불공평한 거죠.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기 썼죠? 음, 잘못을 불평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상황을 만약에 당신이 불평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라?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 인생이 불공평한 것에 빨리 익숙해.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불공평한 것을 빨리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런 거죠. 내 강점, 장점도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불평불만했던 모든 것들이 실은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상태에 내가 될 수 있고 빨리 그러면 어떤 것도 내가 기회로서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빨리 받아들이니까, 아, 왜 이래가 아니라, 이걸 빨리 기회로서, 빨리 긍정으로, 그러니까, 나의 모든 조건을 빨리 받아들여 버리면, 그 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생각이 돌아가기 때문에, 뭐 한다? 모든 것이 기회로 봐지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어. 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리치가 이게 try or cry가 이 얘기죠. 음. 그래, 네 말 맞아. 지금 힘든 거 알아. 힘들어, 쉽지 않아. 그치만 울고 있다고 해서, 그걸 불평불만하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빨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알아? 기회로서, 시도로서, 빨리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나의 100년의 시간 동안 나는 불평불만의 시간이 몇 년이고 기회로서 본 시간이 몇 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50대 50, 50살까지는 불평불만했고 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50년은 뭐 기회로 본 것 같아. 그럼 평범한 사람인 거죠. 그냥 보통 사람인 거죠. 음. 근데 예를 들어 10%는 불평불만했어. 근데 욕 한번 딱 때리고 바로 그냥 긍정해버리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을, 여러분, 그 욕 한번 딱 때리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저라고 뭐가 그렇게 다 좋았겠어요? 그쵸? 근데 욕 한번 딱 때리고, 음, 그냥 기회로, 나머지 90%의 시간을 기회로, 그쵸? 하면 좋겠다. 자, 이건희 연설도 써놨어요. 이건희 연설이 뭐라고 해? 자, 지금 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던 삼성그룹 비상경영회의에서 긴장감이 없고 자기들이 제일이라는 착각. 저는 긴장이 없는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SP다, GP다, 다이아몬드다, 뭐 더블이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긴장되어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를 딱 봤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한숨이 툭 나오는 상담이나 어떤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뒤돌아서서 나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너무 엉뚱 소리를 할 때, 상대가 저랑 대화를 나누는 그가 그러니까 내 판단이겠지만 엉뚱 소리를 엉뚱한 말을 해. 엉뚱한 말을 하면 제가 다 이제 뭐 이렇게 상담하지만 뒤돌아서서 어쩌겠노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어쩌야 되겠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냐? 그러면 그 사람의 물론 제가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틀릴 수 있죠. 그렇지만 모든 엉뚱한 말의 베이스는 뭐다? 긴장감이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긴장이 없어서. 그가 본인의 상황에 대한 긴장이 없을 때, 여러분 진짜 엉뚱 소리 합니다. 내 시간을 낭비한다 이 말이에요. 음, 엉뚱 소리 한다는 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지 않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맞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근데 긴장이 없으면 누구라도 저도 그래요. 엉뚱 소리 찍찍 하겠지 내가. 내 지금 상황에 긴장감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음. 근데 이 긴장이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여러분 오늘 긴장하고 계십니까? 막 100% 긴장해서 어깨가 뭉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누구를 만날 때 긴장감, 어떤 걸 시작할 때 긴장감,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긴장감, 이런 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럼 긴장은 어떻게 하면 긴장이 주어질까요? 목표가 명확하며. 목표가 명확하며. 뭐다?
긴장이 있다. 있어진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자신이 변해야 가족이 변하고 기업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다. 결국 변화를 만드는 것은 자기 안에 있다라고 정주영 회장님이 아니 뭐죠? 이건희 회장님이 얘기했고 자, 그다음에 이 아버지가 글을 썼어요. 자, 어쨌든 257페이지.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하더라. 가족 빼고 다 바꿔야 1등 할 수 있다. 삼성조차도. 삼성조차도. 음. 죠? 뭐 했다고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삼성조차도 가족 빼고 다 바꾸자 했다. 그 우리는 뭐 가족도 바꿔야 될 판이에요. 여러분. 그다음에 비구는 이날 오후 3시 45분 사망했다. 이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세상은 네가 죽을 때까지 공평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모든 것을 기회로, 모든 것을 긍정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일으켜 볼까의 어떤 야심과 포부로 세상을 대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세상, 너에게 보여주는 세상은, 너에게 주어지는 세상은 죽을 때까지 불공평하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불공평한 세상을 사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공평한 세상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응. 여러분이 공평한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다. 공평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에만 있다. 국어사전에만. 공평, 공정, 평등 이런 거 네가 외치지? 왜 공평하게 안 해? 왜 이렇게 내가 변화해서 힘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이 줄치세요. 내가 이건희 회장이 뭐 가족 빼고 다 바꿔. 내가 변화해서 그냥 변화 자체도 중요한 게 아니야. 변화해서 힘을 가져. 힘. 1번이 어떤 힘일까요? 자립하는 힘이겠죠. 독립하는 힘, 자립하는 힘. 힘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은 너에게 죽을 때까지 불평불만, 하소연인 대상이 될 것이다. 아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요. 자, 258페이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너 자신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팩트다.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바꿔. 라고 아버지가 얘기해 줬습니다. 예.